김건희 여사는 퍼스트 레이디인가 퍼스트 프레지던트인가? 전두환도 노태우도 이명박도 박근혜도 노무현 대통령도 모두 검찰청사에서 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대통령이든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날이면 취재 차량들이 실시간으로 동선을 따라가며 TV 생중계를 했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삼성동 자택에서 출발해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서서 대국민 사과를 할 때까지 생중계를 했고,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가면 곧이어 TV 패널들의 해설이 이어졌습니다. 이명박도 논현동 자택에서 검찰청 포토라인까지 어김없이 TV로 생중계되었습니다. 검찰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검찰로 불러서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것을 자신들의 힘 자랑 소재로 활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습성이 있어서인지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한 이원석 검찰총장도 7초간 침묵을 했을지언정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며 김건희 소환 조사를 암시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바지 사장도 못 되는가 봅니다. 지난 토요일 김건희 황제 특혜 조사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니 이게 나라냐? 이게 검찰총장이냐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는 역대 대통령에게도 없었던 관할지역 보안청사라는 듣도 보도 못했던 장소에서 특혜 조사를 받았습니다. 영상 진술 녹화는 했습니까? 검찰이 김건희를 조사한 것인지 김건희가 검찰의 조사 방식을 조사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피의자가 검사를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합니까? 피의자가 지정한 장소에 쪼르르 달려가는 검사가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검사가 출장 서비스맨이었습니까? 대한민국 검사가 출장 뷔페 요리사라도 된 겁니까? 검찰이 언제부터 이다지도 친절한 이웃집 아저씨들이었습니까? 검찰총장을 바보로 만들고 패싱한 이유도 가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배제되었기 때문이라고요? 그것은 김건희 피의자 남편 윤석열 검찰총장 때 일 아닙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성역 없이 조사한다니까 패싱한 것 아닙니까? 검찰 내 이런 하극상은 처음 봅니다. 12.12 군사 반란 때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 대장의 부하들이 자신들이 상관을 체포한 것은 드라마로 보았는데 검찰 내에서 검찰총장도 모르게 작전 펼치듯 따돌린 하극상을 보다 정말 처음 봅니다. 이제 남은 수수는 김건희 무혐의 불기소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없는 먼지까지 만들어서 탈탈 털어 기소하고 김건희는 있는 먼지마저 탈탈 털어주고 불기소할 작정입니까? 검찰에게 묻습니다. 김건희가 그렇게 두렵고 무섭습니까? 김건희가 검찰의 목줄이라도 쥐고 있습니까? 아니면 김건희 빽줄 잡고 출세할 일이 달콤한 유혹입니까? 김건희가 역대 대통령보다 더 셉니까? 퍼스트 레이디가 아니라 대통령이 대통령 퍼스트 프레지던트입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영화 속 명대사입니다. 앞으로 피의자들이 검찰에게 검찰, 당신들 조사하려면 빵집으로 와, 치킨집으로 와, 내 사무실로 와,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검찰의 가오는 어떡합니까?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는 칼춤을 추고 김건희 살리기에는 탬버린을 치며 부채춤을 추는 검찰. 왜 그러고 삽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 정권의 국정 철학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 국정 철학에 맞게 살아있는 권력 서열 1위 김건희 수사 철저하게 합시다.
부부싸움은 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속으로는 좋아할 겁니다. 왜? 국정 철학이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김건희 여사님, 이번 주 금요일 26일 탄핵 청문회 때는 법사위원장인 제가 출장 갈 수 없습니다. 국회로 증인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역대급 최고위원 발언이었는데요. 검찰이 템버린을 무슨 이재명에게는 칼 좀 주고 김건희한테는 템버린 좀 주고. 야, 우리 최고위원 중에 저 정도 발언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래서 수석 최고하나 봐요. 역시 당대표. 정말. 마마 정청래 위원장 되시옵니다. 그러니까요. 저보고 말이 거칠다 하는데 저보다 훨씬 최고. 거친 분이 저분이에요. 지금 아직도 오지 않고 지각하고 있는 바로 옆에 와 있어요. 와가지고 전화하면서 들어오는 이 시대의 참 지각인 정청래 도착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앉아 가운데? 네. 주인공이지. 인싸. 핵인싸. 시작할게요. 네. 예. 당원이 최고다. 당원이 최고위원이다. 96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앞에 원조 멤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자, 정청래 서울 마포구 국회의원,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국회 법사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친정에 돌아온 경기 안산 갑 국회의원, 언론학 박사 양문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애걸복걸 하면서 출연 좀 시켜달라고 댓글에 그렇게 외쳤는데 이제서야 한번 출연의 허락을 받은 이 시대에 참 뭐라 할까. 감이 떨어져서 안 구차인.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원풀을 엄청 잘하신다. 이 시대 참 구차인. 이 시대의 참 부차인 그런 상황이면 양승입니다. 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해도 되거든요.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댓글창에서 그러고 있어.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국회의원 되고 나서 사람이 된 거지. 그렇지. 예, 예의도 갖추고. 근데 알더라고. 양무숙이 애달복달해서 출연하는 거. 어제 김현 의원이 나보고 내일 저녁에 새날 나가신다면서요. 그래서 어떻게 아셨어요? 애걸복걸해서 나가신다 그랬어요. 그건 또 어떻게 알았대요? 아니 나는 진짜 그런 말 한 적이 일체 없거든요. 소문이 났구나. 예. 자, 근데 오늘 그거 하나만 볼까요? 오늘 그거 틀었어요? 뭐야? 최고의 모두 발언? 그건 안 틀었죠. 방금 틀었어. 아, 틀었어요? 이재명에게는 칼춤, 김건희에게는 템버린. 탬버린 부채춤. 일단 이거 한번 보세요. 정청래 위원장이 이 거울 사진 찍은 거. 국민의힘 추경호가요. 정청래 위원장한테 거울을 좀 보라 그랬어. 네. 박규택 의원 협박했다고. 네. 진짜로 거울을 보여줬어. 네. 아, 나 저 기함할 것 같아. 아, 뭐 저런? 사실 아니, 질리게 하는 게 맞아요. 네. 거울을 보라고 해서 거울을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울 봤다는 증거를 셀카로 찍어가지고 올렸죠. 그래서 거울을 보니 지극히 정상적이더라. 그래서 나 자신을 뒤돌아봤다. 아,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더 치열하게, 더 법과 원칙대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한다. 이런 기회를 준 추경호 의원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썼죠. 그때 그 곽규택이 계속해서 째려보고 막 그럴 때 째려보는 거는 왜 불편하다 그런 거예요? 아니, 이제 국회법 145조 2항에 보면 국회의원이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고 퇴장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조항이 있어요. 나 다 봤어. 전부 네. 나를 보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주의를 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발언권 이제 중지도 시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이렇게 틀어 앉아서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또 이렇게 가까이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쳐다보지 마라. 그랬더니 뭐 기분 나쁘냐는 식으로 얘기해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진행하는데 불편하다. 결국에는 발언권 안 준 거예요. 네? 결국에는 발언권 안 줬던 거예요. 발언권을 결국은 취소했습니다. 박탈. 발언권 박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바퀴 돌았어요 주질이. 근데 곽기택 의원 순서가 됐어요. 그래서 유상범 간사를 불렀어요. 그래서 발언권 중지도, 발언권 해지도 다 위원장 재량이에요 이게. 발언권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발언권을 중지했다가 이제 발언권을 중지 해제하고 줄 테니
그냥 조용히 질문을 해라. 그 이제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가서 했는데 또 뭐라고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즉시 또 발언권을 중지했죠 또. 곽규택이 4년 전인가 부산에서 물 좀 한 잔 주세요. 이현주 의원이 저를 자꾸 물 먹이고 있어. 이현주 의원이 저 공천될 것 같으니까 머리 삭발을 하고 경선 보장을 하고 시위했던 아 그래요? 그런 사람이에요. 아, 저는 뭐 잘 모르는 사람이고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처음에 회의할 때 유상범 의원한테도 제 이름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름이 누구냐고. 근데 실제로 이름을 잘 몰랐어요. 잘 안 떠오르시죠? 안 떠오르죠 순간. 근데 예를 들면 양문석 의원 들어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양문석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양문석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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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신뢰를 하면 안 되잖아. 발음을 가지고 그래. 어? 그래서 이름을 내 정확 이름 내 스스로 내 이름 잘 발음 이름을 못해.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물어본 거거든. 어. 네. 그런 것처럼 정확해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약을 좀 팔고요. 네. 실제로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지금 채팅창 상단에 정청래 TV, 양문석 TV 링크가 있고요. 저기 눌러보시면 나오고요. 그리고 화면 상단에 계좌번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문석 박사는 이제 총선이 가면 갈수록 뭐랄까 센 발언 때문에 굉장히 그 뭐랄까 친정을 강제로 떠나야 했던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다시 돌아왔으니까요. 이제 그 출세에 돌아온 거잖아. 금이 완양한 거잖아. 아 근데 나도 양문석하고 방송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같이 막말로 엮일까봐 네, 어디서 부담스럽고. 끼어들어요? 버릇없이. 그래서 박찬대를 여기다 데려다 놓으세요. 자, 용역 301-0273-2305-71 정청래 의원의 신안. 아이, 국회 안에는 신안이 없는 걸 알고 있는데 농협으로 바꾸세요. 보좌진만 힘들지. 아, 요즘엔 다 인터넷 뱅킹 하는구나. 상관없겠구나. 신안 100-1-47-192395 양문석 의원이 되겠습니다. 정말 부러웠다. 자, 네. 계좌번호 불러줄 때 그렇지, 그렇지. 정청래 박찬대 계좌번호 불러줄 때 진짜 부러웠거든요.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막상 후원금 모금할 때 되니까 방송 출연이 안 되고. 그렇지. 아이고, 네 참. 저는 지금 올해가 3억이 한도 얘기잖아요. 5천 정도 남았다고 그러더군요. 조선일보에 그 헤드라인 나오게 해야 돼요. 빨리 나오게 해야 돼요. 저 정청래 법사위에서 그러더니 후원금 벌써 찼다. 여기 지금 나와야 돼. 양문석은 얼마나 찼어요? 저는 뭐 그 이 찰랑찰랑 해요. 넘었다고요? 들어오는 게 아, 예 뭐 그 이 양문석은 뭐 저는 5천만 원 남았는데 여기는 5천만 원 들어갔겠지. 그렇게 들어왔으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그 정청래 최고 방금 말씀하셨던 양문석이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여기 또 눈치 없는 스페너 누님이 부담 양문석 선생 이렇게 호를 지어주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문석이 부담스럽겠습니까? 정청래가 부담스럽겠습니까? 저당 입장에서는 양문석보다는 정청래가 1000배, 1000배 부담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담 정청래 수석 이렇게 좀 불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출발. 일단 금요일 날 탄핵 청문회. 근데 진짜 볼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사위에서 뭐 회의만 열리면은 유튜브 방송 실방수가 안 나와요. 그렇지. 거의 절망적이던데. 그러니까 이게 저도 사회를 굉장히 오래 봤잖아요. 10년 넘게 본 네. 사람이니까. 사회를 이렇게 잘 보세요? 제가 자발적 사회주의자. 네. 아니 내가 소셜리스트. 어떤 저녁 자리에서 이제 그 보수 성향의 영감인들하고 밥을 먹는데 야 정청래는 헌법하고 국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운다면서 와, 저한테 진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예 기억력 하나는 거의 천재적입니다. 20년 전 이야기도 검세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했더니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그때 유상범이인가 국회법 이야기 꺼내니까 5개를 더 던져버리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공부는 또 우리가 더 잘했지 않겠어요?
그 각경택인가 걔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국회법 몇 조에 있는 거냐. 몇 조 몇 항. 그래서 그렇게 개경하더만. 자, 국회법 104조를 얘기하길래 국회법 104조는 신상 발언, 의사진행 발언은 몇 분 내에 한다 이거예요. 째려 보지 마세요. 저쪽 보세요. 어디 무서워. Why do you Jeremy? 야, 말 오랜만에 들어보네. 유한 먼저 빼꼼 째림이. 자, 일단 Why do you stare at me?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자, 발언권 중지. 일단 그것부터 여쭤보려고요. 폭력 사태. 요거 네.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지금 뒤엉켜 있어가지고 체증을 지금 해야 되고 그리고 누가 했는지 잘 구분이 안 가요 지금. 그래서 지금 범인을 찾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 상황에 진짜 저 장면이 되게 이상하게 뭉클했던 게 이제 전현희 의원하고 박은정 의원 와서 법사위원장한테 예. 아픈 걸 보여주는데 왜 이렇게 애달파요? 그러니까 진짜 왜 친정 오빠가 그 맞고 들어온 자기 여동생 보살피는 그런 느낌? 제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제가 이제 쭉 앞으로 갔는데 네. 저는 뭐 아무런 뭐 앞에서 소란 피우고 제지하고 뭐 이렇게 몸싸움을 했는데 저는 별 뭐 거추장스러운 거 없이 그리고 제가 또 몸을 착 날렵하게 이렇게 가니까 별로 이렇게 불편함이 없었어요. 날렵하기는 빼고 하자. 진짜 너무한다. 제가 몸이 날렵합니다. 그래. 그래서 잘하잖아요. 아니 그 날렵하게 그 자리에서 무슨 날렵이에요. 그러면 스무스하게 일단 들어갔어요 제가. 그 몰랐어요 저는 저런 상황이 벌어진지를 사실은 뒤에서 뭐 어쨌는지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 뭘 이렇게 대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맞아. 우나 여기 하얀 뭐 울고 있나 이랬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얼음을 예, 얼음인지도 몰랐어요. 휴지를 대고 이렇게 있어서 왜 그러지? 그래서 보니까 계속 쳐다봤어요 유심히. 근데 뭐가 좀 아픈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나오라고 그랬죠. 어디가 아프냐고. 그때 봤더니 이게 벌겋게 이 멍이도 예, 상처가 있더라고요. 허리도 다치고 다리도 다치고. 최고 의원 경선 같은 계단 올라갈 때 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의사 진행에 있어서 물리적인 게 동원되면 무조건 처벌하는 거잖아요. 국회법 165조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물리력을 행사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166조 퇴거 불응죄도 있습니다. 물리력 폭력 퇴거 불응으로 회의를 진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중의 위력으로 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냥 했어요. 특가법 적용 같은 거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저 법사위 회의 열리려고 할 때 영혼의 단짝 권성동 들어왔었죠. 근데 권성동이 그 왜 들어왔어? 다 몰려왔고 그래서 이제 저랑 좀 아는 사이니까 좀 뭐라고 말을 해서 본인이 가오를 세우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미 회의를 개의를 했어요. 그래서 개의한지 모르고 들어왔다가 개회를 했다고 그러니까 얼른 나가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개의를 한 상태에서는 국회 선진화법이 적용되거든요. 그랬더니 국회 개의했어 뭐 이러더라고. 개의했다고 나가라고 그랬더니 나가. 그 나가면서 한마디 했잖아. 법 좋아하네. I love 법. 자 그리고 하지 말았죠. 이 다음 거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하고 사진 찍은 이종호, 송호정 이게 지금 까이면서 더군다나 그 임성근과 찍은 사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멋쟁 해병 카톡방에 있던 5명이 모두 다 초대됐고 예. 초대된 8명 중에 5명이 그 멋쟁 해병 카톡방에 있던 사람이고 실제로 보니까 이런 것들이 까였다 그러면 임성근이 이종호를 모를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본인이 초대했잖아요. 해병대 장군은 임성근이 아니고 김계환 사령관. 아니 그건 아는데 네. 뭐 자기는 뭐 함정 안에 있어가지고 계속 못 봤다 고 네. 그러는데 그때 정청래 위원장한테 연락이 오잖아요. 네. 나는 상관없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 김계환 사령관이 우리 위원장실로 저걸 보내왔어요. 직접 전화를 한 게 아니고 네. 문자로. 문자로 제 보내왔어요. 보좌관이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공유를 했죠. 근데 문제는 더 중요한 건 초청장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 행사에 초대한 민간이 많지도 않은데 그 중에 임성근이 자기도 모르게 이게 가장 미스터리 아니에요? 자기가 초대를 했는데 이 사람들을 모른다고 자기 이름으로 나갔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임성근 사단장 입장에서 얘기하면 모를 수는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초청을 해놓고
뭐 경황 중에 모를 수도 있고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걸 보여주면 확인하고 아 제가 제 이름으로 보낸 게 맞습니다. 이렇게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한데 그런 게 좀 부족했어요. 아니 그런데 민간인 8명밖에 안 됐었잖아요. 아 기억이 안 난다잖아요. 잠깐만 임성근 실드 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자주 보니까 정드셨죠. 아니 그게 아니라 기억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다만 그 지적을 하면 빨리 인정을 해야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본인이 정정도 했잖아요. 문자를 주고받았지 않았다 그랬다가 12시 몇 분 이렇게 얘기하면서 솔직히 불쌍하던데요. 우리 성근이 고등학교 동창이란 말이에요. 너무 잡지 마세요. 아 고등학교 동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 저번에도 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런 건 제가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못 한대잖아요. 빨리빨리 그냥 수긍해 주세요. 그리고 핵심 중에 하나가 너는 성근이를 안 만났구나. 이 발언. 그러니까 저 이종호가 김규현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정호 입장에서는 김규현 변호사가 성근이를 만났을 줄 알았는데 너는 안 만났구나 했다고 하는 이 결정적 증언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골프 3부. 요거는 왜 유상범은 2번씩이나 저걸 시도 돌파를 하는 거죠? 잠깐 우리 구독 유지님이 후나 동창이라고 임성근 실드 치는겨? 아, 저는 인간적으로 짠한 측면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고등학교 때 알았어요? 아, 모르는 친구예요. 저.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동기 동창. 예. 동창 같은 네. 동창. 근데 동기 중에 그래도 투스타가 됐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 저 여단장 별 하나 달았을 때 후배들이 축하하고 영상도 올리고 그랬어요. 저도 투스타입니다. 네. 징역 잠깐. 2번. 징역 2번 갔다 왔잖아. 투스타지. 쟤를 보지 마세요. 빠른군 중지시켜버릴 저기 겁니다. 보문고등학교 국회의원 한 명이죠, 역사적으로. 예전에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아, 있었습니다. 두 번이에요? 그런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뭐 이상하다. 골프 3부부터 얘기 좀 해봐요. 그러니까 골프 3부도 사실은 저게 체크할 게 3부 내일 체크하고 여기에 그러면 골프 3부는 아니라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 순간에 약간 좀 그 애드립이 들어가시던데 3부이자 이런 얘기가 또 그건 절대 아낄 수가 없고. 그러니까 3부하고 또 마침 김건희와 뭐 윤석열이 난 그게 되게 괴랄했거든요. 딱 1년 전이에요. 한국 수해가 났는데 한국으로 들어오다가 우크라이나로 비행기 돌렸던 사건. 그런 것들이 이제 3부 주가가 폭등하는 데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예. 뭐 그런 의혹이 지금 있는데 이건 해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저게 최상병 순직 사건도 하나의 큰 사건이고 3부 체크 이것이 불거졌잖아요. 그래서 3부 토건이라면 3부 토건 주가가 또 급상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필이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거고 또 김건희 여사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부인을 만난 건가요? 한국에서만. 한국에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우크라이나까지 굳이 또 방문했다는 거. 그럼 이게 다 연결된 한명더 있어요. 거 아니냐. 원희룡도 갔어요. 아 그래요? 저 원희룡 왔었죠. 가서 이렇게 사업 설명회 같은 걸 했어요. 국토부 장관. 그냥 국토부 장관이 갔는데 원희룡이 갈 때 3부 토건 직원이 따라갔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것을 미리 알고 주식을 샀거나 또 팔거나 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 또한 단독 특검감이죠. 그래서 그리고 오늘 뭐 금융위원장 후보 아마 인사청문회인가요 그게? 그 국토 그 계속 이야기를 하던데 시스템에 의해서 대부분 걸러진다. 그다음에 나는 그 잘 몰랐다 알아보겠다 하면서 계속 이제 발뺌하면서 난타를 당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 이복현 금감원장 임명할 때 금감원이 사실은 주가 조작을 감시하는 곳이잖아요. 네. 임명할 때 그러니까 최근에 느낀 약간 소름 끼치는 거. 진짜로 지금도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나? 정권의 핵심에서? 그러면 진짜 소름이잖아요. 이런 여기까지 가버렸으면 더 이상 공수처가 수사를 못하는 상황이면 이거는 바로 특검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비슷한 맥락으로
그 이번에 원전 수출한 거 있잖아요. 체코. 근데 웨스팅하우스라고 있어요. 거기가 원천 기술의 지식 재산권을 갖고 있어. 네. 이 사람들이 국제적인 소송을 걸어 있는 상태거든요. 한국한테. 체코 수출하는 거 우리는 허락 못 했는데 이게 딱 막혀 있는 상태. 근데 완전 개덤핑이라고 뭐 중국의 반값 이런 식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 치적으로 올리려고 지금 원전 관련해서 또 뒷말이 되게 나오고 있는 정권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겨레신문하고 경향신문이 이 경사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왜 일면 톱으로 걸어주지 않았냐라고 또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야기해가지고 오늘 신나게 또 얻어 터졌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성과가 많았어요. 윤석근이가 나중에 그 증인 선서까지 하게 되는 배경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오전 거부가 달라졌을까요? 제가 얘기를 했죠. 증인 선서를 하지 않으면 이게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고발될 수도 있고 또 증인 선서하면은요 또 보호받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본인도 모르게 실수해서 허위 증언을 했다. 그럼 바로 정정을 하잖아요. 그거를 정상 참작을 해서 고발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더니 본인이 이제 또 무슨 사촌 뭐 관계인 검사한테 물어봤는지 하는 게 좋다고 또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증인 선서를 안 한다는 건 거짓말하겠다는 뜻으로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안 제3조 1항에 보면 형사소송법 148조 149조에 의해서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어요. 권리예요, 그게. 근데 형사소송법 148조가 뭐냐면 재판을 받는 경우 또 유죄로 드러날 것이 염려되는 경우 뭐 피해를 볼 경우에는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기소돼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네? 라고 염려되면 안 할 수 있는데 그럼 너는 그렇다는 거 아니야? 유죄 받을 뭐 기소돼서. 그런 걸 임의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형사소송법 149조는 자기가 직업상 변호사, 의사 뭐 이런 거 하면서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공개했을 경우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형사소송법과 국회법 AI의 이야기를 맞아요. 듣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149조 단서 조항은 다만 공익을 위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그 증인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 증인 선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저는 권유했죠. 그럼 하나만 더요. 검사랑 실시간으로 문자 주고받은 거. 예. 그 위법성은 뭐예요? 그거는 명확하게 똑 떨어지는 법조항은 없더라고요. 근데 검사 강령 위반일 가능성이 있어요. 검사 윤리 강령. 윤리 강령. 그럼 검사가 불법일 수 그거는 있다. 검사 윤리 강령, 공무원 윤리 강령에 이 근무 시간에 딴지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저 화랑대로 지금 가서 무슨 뭐 연수 뭐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법 공부만 한다는 거거든요. 자기를 구명할 법 공부. 그걸 꼭 물어봐야 알아요. 사촌이 검사라고 자랑하는? 그 원래 증인을 채택되면 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어요. 그 법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현직 검사한테 저렇게 했다는 것은 근태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태 문제 빼고는 뭐 딱히. 근데 그건 본인의 문제는 아니고. 근데 만약에 검사의 문제죠. 검사는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무슨 대가 금전을 받았다 그러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 국민의힘 실드라는 게 그 친척이라잖아요. 이런 실드가 나오잖아요. 친척한테 받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냐. 그럼 왜 안치척은 사촌이죠? 괜찮나? 그러니까. 자. 그리고 핸드폰 비번 기억 못 한다는 거. 이것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다. 어떻게 보세요? 진짜로 기억을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억 안 나는 척 하는 겁니까? 그건 뭐 알 수는 없지만. 저도 사실은 통장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 잘 모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급하게 압수수색 전에 급하게 네. 제출 전에 급하게 바꾸면 까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 근데 비밀번호 기억하는 방법은 한동훈한테 물어봐야지. 비밀번호 설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좋은 팁? 어떻게? 예를 들면 우리 비밀번호 하면 숫자만 생각하잖아요. 네. 알파벳 끝자리에 예를 들면
정청래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9글자잖아요. 네. 그러면 앞에 초성을 다 영문으로 하는 거예요. 내 문장 하나만 갖고 있다가 예를 들면 J로 쓰세요, C로 쓰세요. J성, J. JCR입니다. JCR 뭐 L S R H N D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문장 하나만 기억하고 그걸로 이렇게 쫙 풀어서 쓰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예전에 제가 비밀번호는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JCR 이걸 좀 썼어요. 제가. JCR. JCR. 대부분 그렇게 쓰지. 아 그런가? 자기 이니셜 쓰죠. 저는 안스 TJR이라고 써요. 그게 문석이거든. 문석? 그걸 갖다가 안스 TJR이라고 쓰면 그게 그 문석이 돼요. 그게 이제 뭐 뒤에 번호 문석은 자판 뒤집었을 때 한양으로. 아. 문석은 달스톤 이렇게 쓰는 거 아닌가? 아 재미없어요. 달스톤. 자 그리고 말하지 마세요. 발언권 중지. 아 전염병인 것 같아 이거. 발언권 중지. 그리고 지금 이번 주 금요일이 또 탄핵 청원 청문회입니다. 김건희 관련 어. 탄핵 청원 청문회. 탄핵 청원 청문회인데 지금 공식적으로 안 나온다고 입장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 또 나와라. 정청래 네. 위원장이 부르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오늘 어제 오늘 최고의 논란거리가 김건희의 황제조사 논란이 있어가지고 이게 같이 연결이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차피 안 나올 거잖아요. 저는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이게 아니라 안 나오면 고발한다. 고발한다. 네. 그 부출석이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안 12조 1항에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래서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야 그거 법 위반상. 워낙 우리 정청래 법사위원장한테 많이 들어서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너무 네. 약해 근데. 난 아니 그 우리 외웠다고 불출석 강약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AI 불출석. 정청래 두 분 국회의원이 이거 법 발의하시라고요. 올려. 징역 한 10년 때리고. 국회법을 많이 발의해서 많이 통과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형량 조정하는 겁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을 5년 이하 징역. 반대할 사람 별로 없어요. 아니 뭐 그거 왜 반대합니까?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면 발의 건수 많이 올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김건희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이번 주에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일단은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저 증인이나 참고인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한 20여 명 될 거요. 뭐 오히려 이 사람들이 방어권 없이 물론 이제 전에 그죠 국민의힘 없이 법사위 회의 진행할 때는 그때는 훨씬 좀 청정하긴 했는데 실제로 들어와서도 크게 방해를 못 하더만요. 아니, 국민의힘이 들어오니까 저는 더 좋던데요. 왜냐하면 일단 재밌어요. 그리고 그들이 얘기한 논리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청래 의원 거울 좀 보십시오. 거울 좀 보세요. 그리고 계속 하는 얘기가 이 청원은 위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국회 청원법을 봐라.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국가 기밀인 내용, 국가를 모독하는 내용을 빼고는 청원이 성립돼서 자동으로 회부가 된다. 근데 이거는 법사위 사안이기 때문에 법사위로 자동 분류가 된 거다. 이게 문제라면 기계를 탓해라. 제가 얘기를 했어요.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탄핵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청원 심사를 하는 거다. 그 청원 내용이 매우 중대하고 중요한 안건이 대통령 탄핵 관련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서 중요한 안건 국정감사 국정조사는 증인을 채택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지식과 학식을 갖춘 사람한테 다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청문회를 열 수 있다. 그래서 국회법 65조 1항에 의해서 청문회를 하고 있다. 탄핵 심판이 아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계속 헌법 65조 1항의 탄핵 조건은 국회 과반수의 발의로 3분의 찬성으로 가결이 되는데 왜 법사위에서 18명밖에 안 되는데 이걸 하냐. 그래서 계속 제가 입 아프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역시 국회에서 12년 정도 법을 다룬 사람이라 웬만한 변호사보다는 안 돼요. 법에 대한.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형사소송법, 국회법, 헌법만 잘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125조 5항에 보면 법사위로 자동 회부된 청원안은 90일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심사 결과를 보고 하해야 한다. 의무조항이에요. 하해해. 그리고 또 기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60일을 연장할 수 있어. 근데 60일 연장하고도 안 돼. 그러면 특별히 더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90일 이내에는 일단 심사 보고를 마쳐야 돼. 근데 지금까지 이걸 안 했어. 그러면 그거를 처리 안 한 위원장의 직무유기지.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 날도 국민의힘이 복도에 진치고 있고 저렇게 사태가 나고 비슷하게 반복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있죠. 그래서 국회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갈까 지금. 옛날에 대마할 때처럼. 기말에. 자, 근데 아니면 몸싸움 이런 건 제가 진짜 잘하는데 제가 그날 대형 그 기중기 있잖아요. 고위무사로 타고 저를 채용하세요. 아파트 건설할 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찍 하고 올라가는 거. 그거 타고 4층으로 올라갈까 지금. 제가 앞장서서 길을 열게요. 목소리는 제가 크잖아요. 그 정도 상황 되면 무조건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서 네. 국회 경위들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들 다 채증해가지고 다 처벌하는데 나는 이제 경호권 발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사위원장실부터 법사위 회의장까지 경호원들이 다 막을 수 있죠. 근데 그 이야기 잠깐만 해주시죠. 그 김건희 지금 황제조사라고 하는 건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가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조사받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 조사 중단이다. 김건희 측 주장이랍니다. 오늘 저녁에 나온 뉴스예요. 그리고 장소도 김건희 측에서 골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검찰청사 밖에서 조사 이루어졌던 건 나는 꼬리곰탕 먹었던 이명박을 제외하고는 기억이 안 나고 사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기 친척 인척 관련해 가지고 검찰청사 밖에서 조사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사받은 게 밖으로 소문이 나면 조사 중단할 거야? 사실은 협박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오늘 뭐 최고위원 발언에서 정청래 최고가 아주 세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데 전제가 이제 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뭐 어제 같은 경우는 황제 조사, 그다음에 뭐 검찰총장 패싱이 핵심이었으면 오늘은 검찰이 조사받았다. 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콜검, 이 두 개가 이제 핵심 키워드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뭐 날짜, 시간, 장소를 김건희가 지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정치 검사들이 조사했다고 발표하면 조사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관련된 동영상, 관련된 녹취록, 관련된 사진 한 장 없는 상황에서 정치 검사들이 조사했습니다. 라고 발표했고 장소는 역대 없던 단어로 뭐 보안청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그 기억이 없고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성윤 의원이. 자, 그래서 갑자기 장소가 종로로 나왔어. 그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이제 시간이 나와. 조금 있으니까 일자도 나와. 그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알려지면 그만둔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 계속해서 이 부분이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어떤 확정도 없는 상황에서 정치 검사들의 쇼다. 그리고 그 검찰총장 패싱 문제도 저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얘들이 지나치게 드라마 그 대본을 쓰는구나. 너무 드라마틱하잖아요. 총장까지도 짜고 친다고 보는 그러니까요. 총장까지도 저는 짜고 친다고 보는데 총장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으면 가장 쉽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총장직 사퇴로 반항하거나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때리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감찰 그 부장이 있잖아요. 감찰 부장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하든지. 그런데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이야기해놓고 그러면 감찰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안 가고요. 뭐 더 감찰을 할 게 뭐가 있다고. 그리고 중앙지검장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잖아요. 정말 죄송하다라고 중앙지검장 이야기했는지 아무것도 지금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녹취록 하나 안 나온 상황에서 김건희를 조사했다고 정치검찰이 선언하는
그 사실을 놓고 그 내용을 놓고 우리가 사실로 확정하고 황제조사니 콜금이니 검찰이 조사받았다니 검찰총장이 패싱 당했다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평은 사실을 확정한 이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 우리는 윤석열 검사 독재 치하에 아주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기 때문에 검사들, 정치 검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믿을 수 없다라는 전제 속에서 이 사건을 봐야 된다. 좀 전에 나왔던 보도에는 뭐가 있냐면 경호처 교육원 그거 있잖아요. 거기를 지정한 것도 김건희 측이라고 하고 예. 대검에서 지금 총장이 그 검사들 김건희 수사팀을 진상조사하겠다고 하니까 그 조사팀의 검사들이 사표를 쓰네 만회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짜는 냄새가 더 나요. 그럼요. 오히려. 예. 그래서 최소한 그 조사받는 사진 또는 그 조사 장소로 들어오는 사진 한 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사진들은 대부분이 대통령실 앞에서 찍은 거, 그다음에 미국 가서 찍은 거,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가서 찍은 거, 자동차에서 내리는 그런 장면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일부 정치 검사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황제든 쭉 뒤로 논평이 들어가느냐. 저처럼 일부 정치 검사를 믿지 않는 상황에서는 조사 안 받을 수도 있다. 증거 있나 증거 내라. 안 받았을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진술 녹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거 진술 영상이 없으면 조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영상으로 촬영을 해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있냐고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아니 있냐고가 아니고 자기들은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공개하라. 그렇지. 공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있냐? 되고. 있으면 공개해라.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안 해놓고 했다고 하면 리스크가 너무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리스크가 그 너무 잘 짜여진 각본 속에서 연기자들이 움직이는 듯한 이런 모습들. 특히 검찰총장의 태도를 보면서 저는 이거 끝까지 증거 있나 사실이냐를 확인한 이후에 우리가 황제 조사든 검찰이 조사를 받았는지 김건희가 조사를 받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고 검찰총장이 패싱 당했는지 콜검인지 콜걸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뭐 조사를 뭐 했겠죠. 근데 이렇게 조사를 하고 하는 것도 다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압박하고 또 청문회하고 하니까 이런 쪽으로라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가열차게 더 멈추면 안 되죠. 네, 주마 가편 달리는 말에 더 채찍을 가하는. 제가 봤을 때 그쪽에서는 사법 리스크를 턴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이 사건 처분을 어떻게 할 건지. 예. 사실 조사 비공개를 한 것도 국민들 납득이 안 가는데 처분에 있어서는 더 고민을 할 거예요. 제가 결과적으로 예측 하나 할게요. 네. 이제 양문석 의원은 이게 다 쇼일 거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반쯤 동의하면서 절반은 하나 예측한 건데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라고 했냐면 처분 조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무혐의나 불기소하면 그때가 총장을 던질 시점이 아닌가. 거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그런데 문제는 검찰총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제가 이제 그 우리 정대 최고 말씀 중에 쇼일 거다가 아니고요. 쇼를 상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 증거가 나오고 증거가 나왔을 때 사진 증거가 나오거나 그 짧은 동영상 증거가 나오면 이거는 포토라인 앞에 세우는 기본적인 효과가 그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싸움의 기술은 지금 상황에서 왜 그래? 말씀하세요. 쇼 안건을 상정합니다. 예. 쇼라고 상정을 했었을 때는 검찰에게 강력하게 증거 쇼가 아님을 증명은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이 발표했으니까라고 네. 압박하면서 사진이든 짤동이든 공개해라. 라고 하고 이후에 밀리다가 공개를 하면 거기서부터 황제 조사 총장 패싱
콜금 이렇게 논평하면서 또 압박하고 하는 게 저는 싸움의 기술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이번 사태랄까 이 논란을 보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거는 윤석열이 김건희를 아예 컨트롤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김건희가 하자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것 같아요. 자기 결정권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권을 위해서 그래도 당신이 좀 고생해줘야겠어. 이것도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를 조사했다고 그걸로 이제 사실은 김건희한테 불리한 결과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김건희를 그렇게 비공개 소환 조사했는데 김건희가 무슨 구속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덮인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러면 사실 윤석열 주변에서는 지금 이제 지근하는 사람 아예 없다 그래요. 그 초반에 대선 때나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지근하는 사람들 다 잘라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갖고 대충 덮읍시다라고 주위의 참모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을 실제로 결정하는 건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라는 게 사실 확실해졌다고 봐요. 윤석열이 그냥 검사로서만 갖고 있는 생각이라 그러면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사실은. 그 제가 오늘 모두 발언을 이렇게 했어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 정권의 국정 철학 아닙니까? 윤석열 국정 철학에 맞게 살아있는 권력 서열 1위 김건희 수사 철저하게 합시다. 부부싸움은 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속으로 좋아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권력 서열이 지금 뒤바뀐 거야. 맞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남편의 입장으로서 제압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수사를 좀 통해서 권력 순위를 되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지금 정청래 저 해임하라, 제명하라라고 네. 하는 지금 청원이 5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늦은 게 국회에 오면서 그 해임 청원안에 대해서 따박따박 지금 다 거기에 대해서 공개 반박 답변을 했어요. 그거 하느라고 좀 늦었어요. 지금 그거는 그 처분은 운영이 돼서 한다는 거예요? 운영위로 간답니다. 정청래 제명될까요? 두렵습니다. 제명이 못 살 것 같아. 저쪽에서 하자 그러면 청문회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도움이 그렇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한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해임 청원이 빨리 청문회 열자는 제 입장이고 그럼 내가 국회법을 위반했는지 뭘 위반했는지 그걸 다 따져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좋아요. 그리고 지금 거기 보니까 지금 제가 페이스북에 다 올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원도 사실 내용을 관심이 안 갔다가 오늘 그냥 들어가서 봤어요. 5만 명 청원이요? 예. 그런데 이제 청원 내용이 이런 거예요. 법사위 독단 운영,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협의하여 진행할 의무가 있고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가장 먼저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할 간사 선임 절차를 청원 안건 뒤로 넣는 등 법사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반박한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답변. 국회법 제50조 간사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든다.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국회법 딱 올려놓고 국회법에 따라 간사 1명을 뽑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간사 선임의 안건을 무단 불출석하여 민주당 간사만 뽑았고 이후 국민의힘이 출석하였을 때 국민의힘 간사를 선임하려고 했으나 일방적으로 퇴장해 뽑을 수 없었고 이후 국민의힘이 출석하였을 때 선임 절차를 마쳤습니다. 국민의힘이 제때 출석하였으면 간사는 정상적으로 뽑혔을 겁니다. 무단 불출석한 국민의힘 측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독단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법대로 운영합니다. 이렇게 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얼마나 어떤 시대인데 정청래 위원장이 불법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쟤들은 불법 하나만 있기를 기다리면서 지금 엮고 있는데. 그리고요. 여야 간사 간 협의의 의사 일정을 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했듯이 국민의힘 간사가 뽑히지 않았으므로 협의할 국민의힘 간사가 없었고 간사 선임 이외에도 간사 간 협의이지 합의가 아닙니다. 간사 간 협의가 안 되면 국회법 제52조 2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회를 개회할 수 있다는 근거에 위원장 직권으로 회의를 개회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래된 관행에 대한 이 고정관념들이 이제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정청래 최고가 했던 이야기 중에 가장 멋있는 이야기는 관행이 법을 깰 수는 없으나 법은 관행을 깰 수 있다. 와, 난 이걸 보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좀 정청래 어록의
들어갈 만한 표현 하나가 나왔다. 하나 더 있죠. 잠들어 있던 국회법을 흔들어 깨웠다. 아니 그거는 이제 그거는 행위로 그동안 이제 보여줬던 부분인데 이제 표현을 싹 정리를 지금 그 국힘당 애들이 계속 그 시비 거는 거는 옛날에 관행은 이랬는데 왜 당신이 법사위원장 되고 나서 이 관행들을 다 깨냐 지금 이야기거든. 근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위법이 아니고 위헌이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를 지들도 알면서 법적으로 근거가 없고 반격의 무기가 안 생기니까 관행만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한 방에 정리해 보는 거냐. 관행은 법을 깰 수 없지만 법은 관행을 깰 수 있다. 좀 더 완벽하게 앞뒤 살아붙이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지 관리국가가 아닙니다. 법으로 관례를 깰 수 있어도 관례로 법을 깰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완벽한 풀 센텐스. 자, 그러면 좀 진행을 시켜볼게요. 단어도 틀렸냐? 지금 잘못했습니다. 양문석 의원이 주도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서 자 일단 채팅창 좀 읽어드리고요. 아유, 자. 정청래 최고만 합시다. 날고 싶은다. 댓글도 해, 등이 댓글도. 역대 최고 수석 최고위원, 역대 최고의 법팩트 법사위원장, 언어의 마술사 정청래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날고 싶은다 푸드득님 악의 무리들을 때려잡는 정의 의사도 태권부의 양문석 쌈딱 열렬히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21세기 누나님 앞으로 청문회 모든 증인들한테 당신이 사단장이라면 지금 임성근처럼 할 것인가, 당신이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냐, 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이라고 하셨고요.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근데 버퍼가 좀 나네요. 자, 지금 한동훈 댓글 부대 관련해 가지고 양문석 의원이 요거를 폭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댓글 팀을 먼저 깐 건 김건희였는데 예. 친윤으로 분리되는 국민의힘의 전 청년 최고위원 장해찬이 요것은 나도 댓글 팀의 일원이었다 같은 그때쯤 제보가 들어온 겁니까? 아니요. 뭐 자기들이 내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저희들이 바로 시작한 그 부분은 문자를 가지고 그들이 논쟁할 때요. 장해찬이 들어오기 전에 정확하게 한동훈에게 보낸 내용이잖아요. 우리 댓글팀이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했다고 서운해 하시는 것 같다. 그런 적 없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댓글팀 그러면 한동훈 댓글팀도 있겠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고 바로 이제 한동훈 댓글과 관련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파고들기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지난 일요일 날 24개 계정에 6만 개 정도 댓글을 이제 분석을 했고 그리고 화요일 날 29개 계정에 7만 개 정도 이제 댓글을 이제 분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실체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 실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부분은 우리가 502개의 오탈자, 기호까지 똑같이 복사해서 붙이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났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첫 리더 문장들이 대부분 똑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뒤쪽에서 조금씩 이 조사와 스스로가 좀 바뀌는 경우가 좀 있는 그런 것들은 부지기수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로란이요. 팀 양문석이 폭로한 게 아니고요. 분석 발표했습니다. 어네리시스. 좀 제가요. 네. 최고께 이제 말을 짧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댓글 창에서요. 양문석이 정청래 최고한테 반말한다고 댓글이 계속 올라와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협조 좀 해주세요. 밤에는 반말하세요. 대신 낮에는 존댓말 쓰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그 문체위에서도 그렇고 예. 왜요 양문석 한동훈에 경고한다. 너부터 깨끗해라. 예. 실제로 보면 저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그 한동훈 같은 사람한테 점잖을 지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양문석처럼 돼야 돼. 제가 평소에 우리가 이제 뭐 술 마시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양문석의 인생관, 보온 10배, 보복 100배, 뒤끝 장렬. 한동훈이 선거 과정에서 양문석 나를 고소하라고 선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갚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에 대해서 사적 감정과 공적 감정이 동시에 개입한 그 댓글 분석이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실상 범죄 혐의가 짙은 댓글팀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리고 장해찬이 이야기했던 법무부 바퀴든 어떤 사람들이든 사설팀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를 밝혀내야 되느냐 하면 한동훈을 장관에게 보고 드림이라고 했던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제 밝혀내야 되는데 사실상 밝혀낼 것도 없어요. 그 사람만 특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장해찬이 받았던 문자를 보내준 그 사람만 특정을 하면 장관께 보고드림이라고 문자를 보냈던 그 사람만 특정을 하면 한동훈은 인지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 팀을 운영하는 최고 타워였다라는 게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수사가 필요합니다. 최고 타워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네. 컨트롤 타워는 들어봤어도. 최고 타워. 제가 오래간만에 새날에 오니 말도 단어도 자꾸 긴장을 해가지고 아, 예. 버벅거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의 양분석이. 예. 이 새날 스튜디오에 있는 긴장 퇴거를 명합니다. 긴장 퇴장해 주세요. 최고 긴장 상태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컨트롤 타워가 안 나오고 최고 타워로 나왔다라는 거 양해 긴장감 부탁드립니다. 퇴장해 주세요. 근데 이게 지금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민주당이 한동훈 댓글팀 TF 구성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도 한동훈 특검에 추가하겠다 그러고요. 네. 그 사실 한동훈은 지금 아마 방송하는 시점 내일이죠. 그 전당대회가 끝나는 날이. 네. 그러면 이제 저번에 이목균 프로젝트라는 것도 있고 네. 실제로 저는 물론 한동훈도 공멸이기 때문에 윤석열과 끝까지 척을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듯이 그 한동훈이 당선되는 건 윤석열의 즉 레임덕과 맞먹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재미있는 요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근데 들어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한동훈 댓글팀 TF 이제 이렇게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그 이해식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보도를 들었는데요. 명확하게 명칭을 정할 때는 좀 선명해야 됩니다. 김건희 한동훈 댓글팀 TF.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팀 양문석이 이미 김건희 댓글에 대해서 상당 부분 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구체적으로 김건희 댓글팀의 실체들에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석들이 끝나고 나면 전혀 또 다른 그 영역의 이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29개 계정에 7만 개 댓글을 분석했는데 이게 모든 내용을 분석한 게 아니에요. 네이버에 한해서 분석했었어요. 그러면 다음 포털이든 수많은 SNS든 수많은 그 정치 관련 커뮤니티든 이런 부분까지 분석을 하면 이 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다. 그런데 만약에 29개 계정이 그 정도 돌리면 한 사람이 하루에 수십 개의 그 댓글을 붙이기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한 20명을 고용을 했다 하면 이 비용이 연간 수억 대에 달할 수밖에 없다. 이게 자발적인 그 이 지지자들의 댓글 달기 여론 조작 행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그 고비용의 구체적인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진 조직적 범죄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인터넷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오늘 제가 나오니까 그러나 봐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낙내가 떨어지고 막 그래서 네. 오늘 또 보니까 유튜브에 JTBC나 MBC 같은데 영상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유튜브가 오늘 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날이어서 제가 어제 오늘 페이스북도 올리잖아요. 안 올라가. 어제도 너댓 시간 안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지워지더라고.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일단 마쳐야겠네요.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까? 선포해 주세요. 네. 오늘 새날 방송 양문석 오랜만에 나타나가지고 버벅거리고 최고 타워를 연발하는 등 오늘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동기동창 푸나님 네.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도 공과 사를 구분해서 인간적으로는 좀 그렇죠. 인간적으로도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혹시 댓글창이요. 제 소리는 들리세요? 마무리 인사를 하고 나와야 돼서. 소리 들리시면 1번, 소리 안 들리시면 나갑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버퍼 때문에. 예. 그러면 사내를 선포합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그럼 여태까지 우리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지금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